그래서 오늘은 행렬식과 대각합의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렬식은 어떤 함수인데요.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어떤 함수로 이제 보내는 것인데요. 값을. 이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2x2 매트릭스의 인버스 펑션이 이렇게 AD-BC분의 1 곱하기 서로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주에서 끝내진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이 AD-BC라는 이 팩터가 정확히 이제 determinant of A, B, C, D라는 것이거든요. 이 디터미넌트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는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ADBC는 사실은 이제 그때 우리가 선형 변환이 결국에는 기저를 바탕으로 일어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만 알면은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B라고 표현하는 것은 A 곱하기 V1과 B 곱하기 V2라는 어떤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단순히 AB에다가 어떤 걸 곱한다. A라는 오퍼레이션을 곱한다는 거는 바로 여기에 AV1과 AV2로 구성된 행렬을 넣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인즉슨 공간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1, 2라고 하면 이게 이제 R2를 변형시켜서 무엇으로 바뀌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단순히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잘 그려진 이런 공간을 다시 말해 이런 1, 0과 0, 1이 잘 그려져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 거냐면 이 초록색은 1, 2로 변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빨간 색깔은 정확하게 1,1로 변형시키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A, B는 결국에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1,2를 이런 식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 이 빨간색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간이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결국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원점이라는 게 이제 있을 때 원점이 가령 여기였다라고 해보면 이 초록색 벡터가 결국에는 단 하나의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하나의 한 칸의 면적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정확히 이런 평행사변형으로 면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이 이제 선형 변환이라는 점에서 이 변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게 사실 AD-BC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평행사변형을 만약에 ABCD라는 행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확히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AD-B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D-BC가 만약에 0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인즉슨 이 사각형을 결국에 한 차원을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AB와 CD라는 벡터가 결국에는 선형 종속이어서 예를 들어 이 초록색 벡터와 보라색 벡터여서 정확히 이 방향만으로 공간을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이 방향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원의 축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 선형 변화는 널 스페이스 오브 A가 0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제 널 스페이스죠. 하나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시스템은 싱귤러 케이스를 의미하고
싱귤러 케이스를 의미하고 인버터블 하지 않은 A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티어렘을 한번 보시면 A가 인버터블 하다면 반드시 디터미넌트가 0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간을 변형시킨다. 1,0과 1,0을 1,0으로 보내고 0,1을 1,1로 보내는 이런 변형에 따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간이 변형이 하게 되죠. 우연히 다행히 이 면적은 평행사 변형이 밑변의 길이인 같고 높이도 똑같아서 면적의 변화는 없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1, 2 이런 식으로 보면 차원이 축소가 일어나서 이쪽 방향으로만 가게 되며 이 하나의 면적이 0까지 축소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A는 어찌 보면 변형하기 전에 아래 n승에서의 면적을 변형한 후에 아래 m승에서의 면적 내지 부피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 디터미넌트는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만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변형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공간을 변형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면적의 비율이 얼마만큼 증감이 되는가가 이제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디터미넌트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한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된다는 것은 xy의 이제 위치가 바뀐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에서 보던 xy 평면을 뒤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쉽게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디터미넌트 오브 A, B가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정방행렬일 때 어떤 에어리아가 B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B만큼 스케일링이 되고 면적이 A에 의해서 스케일링이 되면 디터미넌트 B에 의해서 이제 스케일링이 된 이 공간의 면적에 정확히 디터미넌트 A가 곱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A, B를 한 번에 곱한 후에 면적의 변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를 따지는지 한 번에 따지든지 결국에 똑같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단위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 자신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는 없죠. 그 말인즉슨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i는 차원이 높아짐에 상관없이 계속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우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퍼뮤테이션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인을 바꾼다는 것 말고는 이렇게 사인을 바꾸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리니어리티가 first row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AA 알파 프라임, B 더하기 B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고 CD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 TA, TD가 곱해져도 T 앞으로 꺼내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게 디터미넌트의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칼럼이나 로우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 싱귤러한 칼럼과 로우를 갖고 있다면 디터미넌트가 항상 0일 것이다. 차원 축소가 발생하고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있어서 0이 아니어서 그것들이 항상 정의역을 자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A랑 B의 두 번째 로우를 L만큼 곱해서 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 Dependence on First Row의 리니어리티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CC와 DD는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0이죠. 그래서 쉽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단순히 디터미넌트가 다이어고널 엘리먼트들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파이라는 기호는 i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곱한다는 것이죠. 로어 트라이앵귤러도 마찬가지.
그래서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다 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대각합입니다. 대각합은 이제 트레이스라고 해서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한 함수인데요, 똑같이. 디터미넌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디터미넌트는 이제 다른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각성분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대각성분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 대각합에 대한 트레이스에 대한 것과 디터미넌트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진행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네, 한편 이제 AX는 B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크라머스 룰이라는 이제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이 수업에서 이제 다루기에는 설명을 해야 할까 싶어서 기하학적인 해석을 참고하실 수 있게 어떤 유튜브 채널 영상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막이 잘 있기 때문에 한번 크라머 공식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라머 공식은 그렇게 영상을 참고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행렬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이걸 기하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미소 면적이 어떻게 스케일링이 되는지 이걸 어떻게 의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이제 디터미넌트와 관련된 여러 성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번 보시고 이 규칙들이 진짜로 맞는지 한번 손으로 쓰시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로 대각합과 관련된 정의를 소개해드리며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크라머의 공식을 우아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공식이죠. 그래서 크라머 공식을 한번 공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